안녕하세요. 버무라 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G7에서 미일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서 환율을 논의한 듯 보이는데요. 그만큼 미국이 지금 일본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원하고 있는 게 자국의 통화 가치 좀 낮춰라. 달러 너무 강세였잖아.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수출 못하겠어. 달러 조금 약세 쪽으로 가게 하고 엔화 좀 올려. 그리고 위안화도 좀 올려. 절상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기축통화국이라는 지위가 전지적 작가 시점 아닙니까? 모든 통화 가치를 그냥 한 번에 쏙 하고 빨아들일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절상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본능적으로 계속적 강세로 가고 있어요. 1370원까지 원화 가치가 오르는 그런 어떤 기염을 토했지만 다시 77원, 달러가 다시 원화 대비 오르고 있고 엔화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이러니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달러 가치를 좀 숨을 죽여 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달러 인덱스도 98까지 뚝 떨어졌다가 다시 99.58 정도로 올라서고 있죠. 기축통화국이라는 역할은 자체 통화가 셀프 가치로서의 어떤 인정을 광범위하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 강세는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달러 약세, 그리고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달러 강세, 이 디커플링에 해당하는 그런 뭔가 교차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충분히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영향을 고스란히 한국은 받을 수밖에 없겠고, 주담대 가상금리 3단계 DSR 7월 1일부터 1.5% 상향되기 때문에 이거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야. 성견지명이 어떻게 가상금리 이름이 스트레스 DSR이냐. 1.5% 무조건 플러스 알파 3천만 원 더 적게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 말 그 자체도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DSR이 3단계가 상향 조정이 되면서 굉장히 부동산 거래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5월 달에 1900건 선에 지금 5월 22일 거의 5월 말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10,000건, 5,000건, 지금 1,900건까지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거래 금액도 상당 부분 조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늘 언제나 틈새와 우회로를 늘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서울 롯데캐슬에서, 그것도 7호선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30세대 무더기 취소가 나왔어요. 여기 롯데캐슬 SK뷰 리버센입니다. 중화동에 위치해 있는데 7호선이 지나가는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자면 여기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1055세. 아직 입주를 안 했어. 여기 이름이 좀 익숙한 게 뭐냐면 2025년 6월 예정, 그러니까 다음 달에 입주가 시작이 되는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전세 계약을 이미 맺었습니다. 이번 서울 장기 전세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죠. 그만큼 저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취소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기 전세 30세대 중에 나 안 들어갈래요 하고 딱 캔슬 때린 사람들이 그냥 계약서 찍고 나갔기 때문에 이걸 일반 분양으로 풀었습니다. 여기가 2022년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약 3, 4년 전 분양가로 나오게 되는데, 서울에서 5구제국 같은 경우는 보통 10억에서 12억 정도, 비강남권도 이 정도 추세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한 3, 4년 전 분양가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거품이 빠진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공급 대상을 보시면 일반이 14세대, 특별히 16세대, 3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곳이 바로 롯데캐슬일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상구제곱은 거의 4억대까지 나올 수 있고요. 5구제곱은 7억대, 7, 8억대. 요새 10억에서 한 12억 정도 선에 비한다면 조금 그래도 가격선은 좀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좀 비싸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84제곱은 9억대.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를 쳐다보면 1,900만 원. 공공분양에서 나오는 3, 400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민간 분양이 확실히 또 확장비가 좀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아무튼 주변 이 시세를 보시면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가 12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12억에서 13억까지 가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러니까 84제곱이 거의 9억대, 한 3, 4억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갭을 벌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신축이죠.
최근에 그리고 가장 뭐 반짝반짝하는 신축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버슨 SK뷰 롯데캐슬 역시도 뭐 현장 호가는 13억까지 지금 치솟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중하역이 굉장히 가깝죠. 초역세권이라 할 수가 있겠고, 일단은 뭐 7호선 라인이 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통환경은 굉장히 좀 우수한 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지역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좀 유리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추첨제가 좀 많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별공급 공통사항을 보시면 바뀐 게 있는데, 배우자가 혼인 전에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 사항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해. 예전에 안 됐거든. 아예 그냥 배제를 시켰어요. 근데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제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신혼부부 생애 최초 뭐 등등 해서 특별공급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고요. 생애 최초는 배제가 됩니다. 기관 추천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자가 될 수가 있겠고요. 다자녀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고 계시는 분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3명 이상이었잖아. 근데 3명 이상 낳는 사람 없어. 지금 한국은 엄청난 인구 감소를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2명 정도 돼도 충분히 뭐 애국자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6개월로 탁 줄여주잖아요. 다자녀 특별공급도 굉장히 지켜볼 만하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하신 분이고, 노부모 부양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어르신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시는 분은 노부모 공양 특별공급 해당자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월이 경과가 되어야 되고요. 생애 최초는 모든 세대 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특별공급 뭐 배우자가 결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부여가 됐는데 생애 최초는 안 된다. 말 그대로 생애 최초잖아. 생애 최초로 집을 사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명패에 딱 맞는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득 기준이 있다는 사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신생아 우선 공급, 신생아 일반 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인 가구 추첨 공급으로 나오는 건데 좀 잘 좀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반 공급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만 19세 이상인 분 혹은 세대주인 미성년자,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 요건을 만족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가점제 외에 추첨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용 60제곱 이하는 60% 추첨제가 있고 85제곱 이하가 60% 추첨제, 85제곱 초과는 100% 추첨제로 돌리게 됩니다. 일단 뭐 단지 배치도 뭐 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동 남서향으로 아주 뭐 잘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평면도 역시도 3구 타입, 뭐 전형적인 1인 가구 혹은 신혼부부가 딱 거주하기에 좋은 그런 평면도 갖추고 있어요. 4구B부터는 침실이 2개로 늘어나게 되고 5구A는 침실이 1개 더 추가, 침실 3개로 전형적인 5구 타입 평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5구B 역시도 침실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거의 뭐 5구A나 5구B나 좀 비슷한 것 같아 보입니다. 70B는 드레스룸이 장착되어 있고 탑상형으로 나와 있네요. 84B 역시도 침실 3개, 드레스룸이 장착이 되어 있고 100A는 침실 4개의 드레스룸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아무튼 뭐 여기 동호수 배치도도 뭐 상당히 고층에도 뭐 물량이 빠지지 않고 있으니까 뭐 거의 뭐 까재미가 수조에 딱 붙어 있듯이 저층에만 붙어 있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그런 어떤 청약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입지가 7호선이 가까워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주변 또 뭐 초등학교, 중학교도 가깝게 붙어 있고요. 일단은 또 GTX B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비강남권에서 그래도 롯데캐슬 붙은 이 선호도 높은 브랜드 아파트, 신축 아파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다. 그리고 최저가, 초소형 평수에는 4억대 나오고 그리고 5구 평수 때는 또 7억대도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요즘에 뭐 20평대 서울은 거의 뭐 10억에서 12억 하니까 뭐 혀를 내두르는 분양가 아닙니까? 그 정도로 참 어마무시하게 고분양가를 찍어내고 있는데 그래도 30세대가 일거에 그냥 계약을 취소해버렸어요. 계약서 찢어버렸어. 나는 장기 전세 안 하겠습니다. 나가버렸는데 뭐
어찌 보면 무주택자에게는 또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3년 3, 4년 정도의 분양을 한 그런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필터링을 좀 거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저점으로 떨어질 구축의 가격을 노리신다면 여기는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무조건 뭐 8, 9억대로 나오면 나는 이거 동의 못해, 절대로 동의 못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시고 구축 그 아파트 시장의 저점지대를 조금씩 노리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특별 공급은 6월 2일 날 시작이 되고요. 일반 공급 1순위 6월 4일, 당첨자 발표는 6월 12일이 되겠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부동산 시장에서 공포에 눌리는 게 가장 큰 스스로의 허점이 될 수가 있어요. 용기는 공포를 무작정 내 힘으로 누르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사람이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유리가 멘탈입니까? 멘탈이 유리고. 근데 공포를 은연중에 내가 모른 척 하는 거야. 소심한 용기란 애써 공포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돈키호테처럼 직진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 공포 마케팅 때문에 뭐 그냥 영끌이 왜 생겼습니까? 이 공포 마케팅 때문에 생겼다니까. 너 집 못 사면 벼락거지 돼. 이런 계속적인 쓸데없는 이 주입식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공격적으로 뭐 이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공포의 뒷다리를 살짝 걸어가지고 용기의 파이를 좀 키우시는 거. 집은 공포에 눌려서는 설거지 당하게 마련이에요. 조금 느긋하고 평화롭게 스탠스를 하루하루 좀 피스, 그 평화가 내 안에 좀 머문다면 자연 나의 자산 가치는 늘게 돼 있고, 집은 내가 굳이 집을 안 사려 해도 집은 쫓아오게 말이에요. 정말 희한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부동산 이 시장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럼 이제 관세 전쟁에서 환율 전쟁으로 지금 옮아가고 있죠. 금리 상당 부분 고점에 물려 있거나 혹은 또 오히려 유턴해서 오히려 인상 부분 쪽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뭐 틈새를 잘 노리시고, 롯데캐슬 30세대 취소분이 나왔잖아요. 이런 데는 좀 잘 들여다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X 치시고, 나는 뭐 구축 저점대까지 포인트 노리겠다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절대 공포에 눌리시면 안 되고 그냥 막 뭐 휘젓고 다니는 어떤 이 공포 심리에 내가 매몰될 이유가 없어요. 나 나름대로의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시고 전진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뻔뻔한 목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